LG2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삼성전자역인데요. 여보증권 사영관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시 삼성이 움직여야 주가가 오르는군요. 그죠? 삼성이 한다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죠? 네. 급등하고 막 시총을 2조를 만들어 보고 이번에는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걸 열어서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맞아요.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네. 내용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삼성이 팹리스 기업들과 손을 좀 잡고서 네. 생태계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네. 취지로 일단은 열었고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대학과의 연구 개발을 협력 확대하면서 반도체 설계, 그동안에는 사실상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대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뭐 반도체 학과 맞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그죠? 네, 여러 가지 학과들도 만들어지고 그런 인력들을 키우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은 네.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 그렇죠. 관련입니다. 예. AI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설계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토종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쪽들에 좀 설계할 수 있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골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상 중소 팹리스들이 이런 시제품, 양산품도 아니고 시제품을 웨이퍼에다가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쪽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이 MPW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잠깐만 우리 윤아 씨가 있어요. 네. 잠깐만 하는데 MPW는 뭡니까? 해주시죠. 잠깐만 해주시죠. 잠깐만. 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 웨이퍼에다가 각각의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한 웨이퍼 안에다가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피자도 보면 반반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예, 약간 네. 반반 느낌으로 해가지고 중소 제품들이 여기에서 설계를 쉽게 한번 해볼 수 있고 네. 시제품을 설계도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10년간 각 5천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총 1조 원 규모로 이런 팹리스 산업들을 키워가겠다. 결국에는 이 팹리스를 키우는 게 삼성전자의 또 자체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PW도 얘기하셨고요. 네. 윤아 씨가 있었어야지. 잠깐만. 팹리스 이런 것도 물어봤을 텐데 그죠? 네. 팹리스는 팹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표현이 좀 죄송하죠.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 팹은 공장이거든요. 네. 공장이 없는 거 설계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런 업체들과 협업해서 한국의 반도체, AI 반도체를 키우겠다. 매우 네. 좋은 목적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는 삼성의 절박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쫓아가기 네. 원하는. 맞아요.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가온칩스가 가장 부각이 됐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이것과 이 얘기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요?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이 됐어요. 네. 지금 AI라던가 이런 것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특별히 좀 강하게 시세를 내줬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이 첨단의 4나노, 굉장히 미세화된 공정이죠. 네. 4나노 단에서 공정에서 이제 MPW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이쪽의 서비스 횟수를 올해 대비해서 10%를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팹리스 기업들에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AI라던가 엣지 컴퓨팅, 이런 고성능 컴퓨팅에 활용이 되는 그런 쪽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이 가온칩스라는 기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시제품 제작에 지원한 MPW 협력사로 이미 선정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시행을 해왔던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2년 후인 2019년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까지 승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출신들이 가 있는 중소 그 업체들이 어딘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죠? 맞아요. 이렇게 다 연관도 있고요. 네. 기존에 연관이 있었던 업체들이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무려 주가가 15%나 올랐어요. 굉장히 가온칩스는요.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것 또 이제 LX 세미콘입니다. 네. 옛날에 맞아요. 이게 실리콘웍스였는데요. 그렇죠. LX 그룹으로 가고 LG 그룹 이제 반개 계열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네. 이제 LG하고도 하지만 삼성그룹하고도
협력 관계를 모색한다. LX 세미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도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개 회사예요. 그래서 LG가에서 계열 분리가 된 거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LX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가 이곳의 지분을 33.08%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국내 최대의 팹리스, 아까 팹리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내 최대 팹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사실상 사업부가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패널을 구동하는 데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데 구동식, 예. 드라이버 IC라던가 맞아요. 이제 T콘 같은 것들 그리고 PMIC라고 해서 전력 관리 통합 칩 이런 쪽들을 생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넓혀서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플라스틱 OLED라고 하죠. 폴레드 쪽 이런 쪽에 DDI 구동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실리콘웍스 노바텍 이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터치 컨트롤러라던가 모바일 쪽으로 제품군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쪽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LG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데 왜 삼성하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LG와 반도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예. 2월에 뉴스가 나왔는데 관행을 깼어요. 그동안에 이제 분리된 관행들을 깨고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LG의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업체로서는 지금 고객사를 다변화할 필요가 절실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을 통해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2월에 뉴스로 가시화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간 거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포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LX 세미콘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어떤 것들을 했냐. AI와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개발한 성과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 거죠. 협업하면서 성과를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8인치까지 협력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12인치까지도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LG 디스플레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런 쪽에서 고객사를 다변화해 나가는 모습들. 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삼성과 LG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패널 쪽을 공급하는 삼성에다 거. 공급한다. 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일 때는 대놓고 삼성에 이제 납품하겠다고 못 하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분리다 나왔으니까 네. LG한테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받고 그죠? 삼성한테는 네. 우리 이제 분리했어요. 좋은 전략이죠. 네, 주문 주세요.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챗 GPT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네. 그죠? AI 반도체, 우리가 HBM 얘기 많이 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얘기를 해서 이쪽 섹터를 조금 범위를 좁혀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는요. 일단 저는 칩스 앤 미디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팹리스 중에서 IP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AI GPU가 좋은데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그걸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A100, H100 이런 제품들 굉장히 고가라서 예전에 우리가 암호화폐 채굴할 때도 이런 GPU,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맞아요. 이게 거의 컴퓨터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품들이 돼버렸고요. 암호화폐가 시들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로 이제 약간 그 소위 말해서 똥값이 됐죠. 근데 이거를 어디로 돌려서 쓰느냐. 마침 AI 반도체 이런 GPU를 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처리하는데 이 GPU라는 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죠.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을 걸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HBM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공급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사실상 전체 생산 캐파로 보면은 한 자릿수예요. HBM. 이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생산 캐파는 한 자리인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땐 두 자리예요. 그만큼 고가의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디램 대비했을 때 3배에서 5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칩스법도 있죠.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중국 쪽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쪽들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픈 AI, 챗 GPT가 좀 쏘아올린 공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가 열려 있죠. AI를 비롯해서 향후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같은 고성능 컴퓨팅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이런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IP 설계 기술을 보유한 곳에 문의를 급증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IP를 보유한 설계 기업 주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네. 네, 아까도 얘기한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 좋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기업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2의 이수페타시스를 꿈꾸며 이수페타시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생태계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관련 기업까지 사용관 차장님이 알아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